네, 첫 번째 발표팀 노진영, 양현진 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저희 발표하실 때 앞에 저희가 시간 5분 발표하시는 시간 5분 여기 타이머 해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시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네들 작품 없어? 작품 뒤에. 안녕하십니까. 아주노이 챌린지를 참가하게 된 14조 발표자 노진영, 양현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아두이노 챌린지에서 하게 된 주제는 가스 감지 경보기 및 환기 시스템입니다. 순서는 크게 제작품 및 작품 소개에 이어서 동작 설명으로 저희 제품을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안 닫았고 어떤 걸 잡고 대본만 네, 대본 있어야 돼. 감점을 누르고. 처음으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TV에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강릉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가서 자다가 가스 보일러와 배기물을 연결하는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되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뉴스에서 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비슷한 나이이기도 했고 좀 충격적이었어서 기억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2년 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새로 생기는 가스 난방기에서만 의무화가 실행된 거랑 시골이나 오래된 가스 난방 시설에서는 설치가 미흡하다고 하였습니다. 경보기 설치가 안 된 곳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만약 가스가 노출되었을 때 경보음을 내면서 동시에 환기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례로 저희가 만드는 작품을 소개해보자고 합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우도를 기본으로 사용하였고 능동 부적, 서브 복도, 미니 브레드보드, LCD, 가스 감지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스 감지기에는 감지할 수 있는 가스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쉽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MQ5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 작품입니다. 우선 파란색 하트 구멍으로 가스가 감지되게 되면 옆에 있는 경보기와 LCD에서 경보 메시지와 경보음을 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창문이 열려 환기시키는 시스템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작 설명입니다. 저희 작품은 가스 감지기 MQ5에서 라이터 가스를 감지하게 되면 LCD를 통해 가스 검출 알람이 뜨고 구조가 울리면 동시에 서브 모터가 작동되어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코드는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면 우선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가 노출되는 그 현상을 모티브해서 만들어봤어요. 여기서 가스가 노출이 돼서 이 가스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우선 여기 있는 스피커가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창문이 서브 모터를 사용한 창문을 열리게 하여 환기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경고음과 함께 LCD가 이제 그 가스가 방출되었다는 메시지를 나타내면서 이제 가스가 노출되었다는 걸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딜레이를 걸어놔가지고 그 가스가 여기 남아있는 시간도 있어서 좀 날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꼭 PC를 만져야 돼. 아직으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왜 가스 감지기가 아무래도 저가형을 사용하여서 약간 한 번씩 밥이 튀는 것 같습니다. 계속 40 뜨다가 혼자서 80 이렇게 갑자기 뜨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거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가변점을 통해서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변점을 사용해서 튀는 부분은 아직 자동수랑 뭐구나. 자동수랑 환기. 지금 경고라는 게 저게 불이 들어오는 게 경고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영어로 가스 탱크라고 있는데 가스가 발견될 때마다 3번씩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알죠. 스피커도 뭐 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이게 드륵드륵한 소리가 계속. 그건 서브부터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삐 소리가 좀 나오고 띵한.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문이 닫았을 때 그 소리가 서브모터 소리야, 아니면 스피커 소리야? 그거는 지금. 약간 띵하는 약간 고주파 음이 나긴 나요. 고주파 있는데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모터 소리냐고 아니면은 어떤 소리냐고. 그 모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뭘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전력 소모가 무척 심할 것 같은데 그때 닫혀있어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지금 아마 작동하는 것 같은데 소리 내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막 계속 열었다 닫았다는 거는 조금만 지금 뭔가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보고만 됐습니다. 다음 발표팀 이예진, 정원팀 나와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대본 보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로움을 달래줄 술친구 술지모드를 맡은 첫타는 원사제조의 정웅 학생과 이혜진 학생입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해드리자면 배경과 제작 동기, 그 다음 알고리즘과 제작 과정, 그 다음 시스템 구성도와 아두이노 코드 설계와 하드웨어 설계를 설명할 거고요. 다음에는 주요 기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을 만들게 된 제작 동기는요. 혹시 혼술이라고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술이랑 혼술이 요새 1인 가구 증가하면서 혼술, 혼밥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술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혼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은 저희 혼자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 걸리면서 조용히 집에서 술을 마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의존도 조절이 줄어들고 고독과 외로움이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서 이를 줄이고자 저희가 앞에 로봇이 술을 건네주고 마시는 행위를 하면서 우울증을 완화해주고 고독과 외로움을 완화해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표인데요. 이는 저희가 그 술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로봇 자체에 주량을 정해놨습니다. 소주 주량을 한 병으로 조절을 해서 술을 마시는 템포와 현재 얼마나 저희가 마셨는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같이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저희 제작 부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모터 SG90-180도 모터는 손목 부분의 모터를 사용했고요. 엔진 WR 180도 부분은 어깨 부분의 서브 모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LED와 서브 모터를 구동하는 아두이노 로봇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9V 건전지를 사용을 했는데 9V랑 건전지를 사용하니까 서브 모터의 전격 전압이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6V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 외에 부품 소개입니다. 일단은 하드웨어의 간단한 작동 구동을 설명드리자면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문 부분에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고 건배를 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건배를 하면은 같이 마셔주고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볼에 있는 LED가 이제 온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설계를 정웅 학생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저희가 원래 초기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거는 팔 동시에 어깨 부분이 올라오면서 손목이 꺾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동작을 설정했었는데 제작 과정에서 왼쪽 팔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 한쪽 부분만 동작을 하게 재설계했습니다. 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노 출력으로는 초음파 센서, LED를 출력을 하였고 브레드보드 하나를 더 사용해서 외부 전원 6V 레이더에 모터를 움직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코드는 여기서 이 코드에서 문제점이 술을 따를 때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의식해서 바로 팔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플래그 변수를 추가해서 그 플래그 변수가 일씩 증가하면서 처음 술을 따를 때 1로 되고 짠을 할 때 2로 증가해서 이
2로 될 때 동작 3개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트 작동을 술을 빠르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예시를 그 초음파로 물통 되네. 이렇게 마시고 이제 내려오면 볼이 이제 불이 들어요. 아 술을 빠져서. 네, 이제 더 마실수록 이제 볼에 갈기가 세지고요. 1잔을 했을 때 딱 1잔 마시고 꺼지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한 잔만 더 할까요? 네. 동배이제 이게 각도 조절이죠.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쪽 손. 축송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터가 중간에 모터가 터져. 원래 무슨 역할이 무슨 역할 하냐? 그러니까 원래 동시에는 이 팔이 둘 다 이렇게 잡아서 동시에 같이 마시려고. 하는 너를 앞에서 먹듯이? 네. 그 소리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잖아. 네. 걱정하는 저 안에 있는 소주를 왜 넣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빠르고 밑에 넣을 통이 없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다시 충전할 수 있게 소주병을 바꾸면서 마시는 거죠. 다음으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너무 많이 먹지 않게. 이게 그래서 여기 한전 먹을 때마다 LED 골분 LED 밝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7회 마시면은 안 되게 돼. 많이 엄청 달라요. 네. 티도 나요. 근데 팀 이름은 첫자는 원샷이 좋은데 쟤는 맨날 원샷이네. 그러니까 7잔 먹으면 거부한다는 얘기? 이 아예 LED가 꺼지고 이 모터도 더 이상 동작. 동작을 안 하고. 네. 그렇게 한번 먹어라. 자 그럼 아까 건배한다는 의미는 저 초음파 센서로 센싱하는 건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따를 때도 얘가 초음파 센서가 인식을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플래그 변수 코딩을 통해서 술을 따를 때 플래그 변수가 하나 하고 그게 하나 삐끗 어긋나시면 이게 싹 이상해지는데 순서가? 아니 근데 마지막에 술 마시는 동작을 완료하고 맨 마지막에 플래그 변수 또 초기화를 해서 다시 초기 0, 3 아니 근데 처음에 그게 인식이 안 돼서 네. 하나가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지면은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빈잔들도 그냥 마실 수도 있다 이거지. 아 인식이 잘못되는 아, 네. 수고했어요. 그거 남았어? 뒤에 그냥 보안점 저희가 이걸 한 50명 정도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그냥 추가되면 좋은 기능이 무엇인지를 주문했으면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담아두게 하는 거구나. 네.
네, 다음 팀 박준서, 이서준 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물품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 8조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동기입니다. 제품 선정을 위해서 토의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요. 수차례 조사와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작품들임을 판단하면서 조정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며 실생활에서 직접 쓰이진 않지만 우리 실생활이 편리할 수 있게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나 공항에서 쓰일 수 있는 도움되는 작품을 만들고자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물품 분류 시스템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품 선정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는 이런 부품들을 사용하였고요. 모터는 DC 모터를 사용하고 12V를 건전지로 인가하여 만들었습니다.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인식 및 분류는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서 인식하게 하고 모터로 물품을 분류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물품의 종류를 LCD 화면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컨베이어 벨트 하드웨어를 제작했고요.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바코드 스캐너, LCD, 서버모터 등을 등의 회로와 소프트웨어를 먼저 제작하였는데요. 공작 구성 완성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이제 공작 설명을 순서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바코드 스캐너에서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바코드에 총 코드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인식되는 바코드가 있으면 분류를 해야 하는 바코드라면 서브모터가 작동하여서 저 앞에 보시면 8이 있는데 저 8이 서브모터가 작동해서 분류 쪽의 칸으로 서브모터 그 상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LCD에 그 바코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고 만약에 바코드가 분류되지 않는 바코드가 인식이 된다면 LCD에 no 데이터라는 값이 뜨고 서브모터는 작동하지 않고 분류되지 않는 칸에 이제 바코드 상품이 들어가게 하도록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작품 설명. 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굴러가고 있고요. 먼저 이제 분류가 되어야 하는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코드를 이렇게 인식하면 서브 모터가 움직여서 이 앞쪽에 보시면 분류 칸과 분류하지 않는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 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분류가 되지 않아야 하는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 여기 앞에 노 데이터라는 값이 뜨면서 서버부터가 작동하지 않고 분류되지 않는 칸으로 들어가게.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분류해야 하는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 LCD의 앞에 이제 바코드에 대한 정보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류돼야 하는 바코드입니다. 어떤 거? 이거 말씀하셨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원래 이걸 자동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바코드 센서에서 이제 납땜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직접 찍어야 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찍히면 여기에 바코드 정보가 분류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네.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분류되지 않는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서브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 작동하지 않았을 때 둘 중에 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놓는 위치에 따라. 그거는 저희가 이 컨베이어 벨트랑을 좁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바코드는 저쪽에 아까 오른쪽에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저쪽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컨베이어까지 다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예, 저희가 이 판자랑 바톡지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베어링 처음에 서브모터를 돌리려고 DC 모터를 돌리려고 연마봉만 끼워서 했는데 안 돌아가서 베어링 연결하고 커플링 연결하고 그래도 이제 컨베이어가 안 돌아가서 브라켓도 연결해서 돌리게 됐어요. 그래도 스톱을 하지. 이게 지금 배터리가 저희가 계속 돌려봐서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건전지를 또 갈았는데 또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 바코드 인식을 네. 정확히 바코드에 대한 정보 인식을 정확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어느 표식으로만 인식해서, 왜냐면 지금 딱 두 분류잖아. 할 거와 안 할 거와. 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히 정보도 다 받아들이고 나서, 물론 저기 뭐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는 필요 없었겠지만 어떻게 한 건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 A 괄호 안에 있는 이 12개의 함수들이 이제 다 저 바코드의 총 12줄의 코드를 인식하는 그런 코드고요. 여기 밑에가 이제 분류해야 하는 바코드를 이제 값을 입력을 해놓은 건데, 이 값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작동을 하고, 이 값이 아니면 아닌 이제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분류되지 않는 칸으로 들어가도록 코드를 썼습니다. 그럼 총 바코드에 의한 분류가 총 10몇 개? 12개인데 네. 그중 분류할 것만을 12개 중에 하나는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가 있는 식으로 짰다 이거지? 만약에 이제 뭐 분류하고 싶은 종류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 이제 바코드에 적힌 숫자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바코드로 찍으면 이 숫자 코드로 이제 컴퓨터에 이제 바뀌게 되어서 그게 인식이 되면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난 줄 알았는데 아쉬운
때뭐 초음파나 뭐 센서 딱 해서 바코드를 인식을 딱 해라 학생이 손을 안 누르고 그러면 정말 좋아질 뻔했는데 우리가 조금 그게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팀 소문민석, 이석규 팀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친 스마트 박스를 발표하게 된 구조 송민석, 이석규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제작 동기 그리고 저희 키친 스마트 박스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Q&A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근 코로나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요소 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화재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한 적지 않은 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으로는 그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그 요인 중에 기계적 요인, 방화 의심, 방화 이런 이유가 아닌 부조리의 이유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주방에 저희 키친 스마트 박스를 위치함으로써 요리를 하지 않은 사람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지금 주방에서 불을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게 하고 싶어서 키친 스마트 박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키친 스마트 박스에 사용된 센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친 스마트 박스를 만들면서 그 불꽃 감지 센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센서 설명하면서 그 동작 시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센서는 총 초음파 센서, 불꽃 감지 센서, 성색 LED, 부적, 서버부터 총 5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현재 그 초록색 LED가 나오면서 스마트 박스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방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제 초음파 센서가 이제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조리 도구를 이제 올려놨을 때 LED가 블루 LED로 바뀌면서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LED가 사용 중이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주방에서 사용 중일 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시스템입니다.
잠시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LED가 깜빡거리면서 부서도 공복기가 올리게 설정하고 서버 모터를 이용하여 창문이 열리게 설정하였는데 이 뒤에 회로가 있는데 점퍼선의 연결 불량으로 가끔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원래 여기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고 방금처럼 부저가 울리면서 사용자들한테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창문이 안 되는 거? 예, 여기가 열립니다. 저희 코드는 이렇게 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이 안 열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부저가 울리면서 사용자들한테 불이 났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점퍼선이 제대로 연결해서 작동이 하는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문이 열리고 경보까지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나는 거 강제하는 게 꼭 저기 위에서만 설정하고 생성이 되는 거야. 또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사실 스마트 키친이라고 붙이는 키친 스마트 박스 그렇긴 했는데 이거 지금 그냥 화재 공부 방식이랑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은 약간 스마트 박스니까 뭔가 키친에 뭔가 스마트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화재 경보 감지기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건 어쨌든 저 위에 아니고 그냥 벽 같은 데다가 해놔도 되나요? 그게 감지가 거기 꼭 오기 맞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에서 해봤는데 다 감지가 됐었어가지고 약간 제목을 보고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뭐 부엌에 설치하는 거 빼고는 저희가 가장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 박스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제 현재 불을 사용 중이라는 것을 더 인식시켜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음 발표팀 이준혁 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경험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혹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두이노 챌린지에 도전한 한걸음조의 이준혁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보았고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시험 기간만 되면 제일 가장 인기 많은 공부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TIP 3층입니다. TIP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하러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짐을 둬서 짐을 맞거나 아니면 이제 야간에 야간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기숙사생들은 올라가서 자고 짐은 밑에 두는 경우가 많아 항상 이렇게 학생은 없고 짐들만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만 봐도 여기서 T 3층 매번 짐만 놓고 가는 사람들 TIP 3층 짐 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저는 자리 시스템을 어떻게 아두이노 모듈 간단한 아두이노 모듈 코드로 자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용 부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부품을 사용하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게 제가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사용하는 전압 응가하는 C타입 충전기 하나랑 그리고 AA 건전지 부품 2개를 더 사용하였습니다. 네, 간단한 회로도입니다. 저희 아두이노의 이제 저희 아두이노의 핵심 기능은 바로 이제 블루투스 모듈과 저희 핸드폰을 아두이노로 연결시켜 제가 잘 쓰는 여부를 이제 LED판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바로 작품 설명 및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생이 TIP 3층 공부 라운지 입구에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빨간불을 보고 저 자리가 비었구나를 인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OLED 모듈 보시면 MTCC라는 자리를 가서 그 자리를 착석을 하고 제가 만든 앱 인벤토로 만든 아두이노 블루투스를 클릭하여 그 자리에 맞는 블루투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할 거다 하면 입시를 클릭하면 초록색 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OLED 모드에서 이제 공부 중이라는 걸 뜨면서 학생들이 이 학생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는구나를 인지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이제 밥을 먹거나 간단한 약속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 이탈할 경우 여기서 보면 이제 쉬는 시간 버튼을 누르면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놓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로 이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는 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후가 지나가면 이렇게 빨간불이로 변하게 되어 이제 빨간불인데 짐이 있으면 그 자리는 치워도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품의 간단한 그 외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 내부에 이런 식으로 총파셋으로 문을 열리게 하였습니다. 이 내부에는 저희 이제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 해갖고 그 내부에는 올려놓으면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부착하여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내부에서 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이제 코드고, 코드고 블록 모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능 제목이
제목이 뭐예요? 자리 센서입니다. 잠시만요. 자리 위치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리 시스템. 네. 자리 위치 시스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나타내는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랑 네.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일단 내부에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을 하였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뭔가 원래 이 센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요 기능과 같이 연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두이노 한 모듈에 이제 서버 모터랑 그 블루투스 모듈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봉착했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두이노 모듈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자리 시스템하고 핸드폰 충전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더 뭔가 많은 걸 보고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핸드폰 충전하는 시스템에 추가했습니다. 네, 연관은 없습니다. OLED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 자리가 비었구나를 인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MTCC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OLED가 센서예요? 아니요, 그 화면을 보여주는 OLED. 지금 LCD 같은? 네, 맞습니다. 명칭에 OLED 모듈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네. 그럼 저건 자리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자리마다 있는데, 뭔가 제가 만약에 이걸 진짜 제품화를 하고 싶다 생각하면 부피를 먼저 축소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이 기능을 이제 핸드폰으로도 바로 보여줘서 자리가 있고 여부 없고 여부를 판단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블루투스로 하면은 네.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리마다 하나씩 있어서 각각의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해서 자리마다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알실 때처럼 입구에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서 자기가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입구에 이런 큰 게시판으로 먼저 저거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서 자리가 몇 자리 위치, 이게 지도입니다. 자리 위치 지도. 그래가지고 파악하고 그 자리에 가는 블루투스 연결.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위에 3위 시스템한테 이렇게 해야겠네. 전체를 파악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장치는 자리마다 하는 건 아니면 키오스크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자리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리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종하다 키오스크에서 다 볼 수 있고, 네. 핸드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지. 그 자리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원래 이렇게 상자 같은 디자인을 제가 생각한 이유가, 이제 뭔가 도서관 같은 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상자 같은 기능을 한 이유도 핸드폰을 좀 적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자 같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잘 만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자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있으면 네. 그 자리에 대한 뭔가 보조 시스템 것처럼 설명을 못하셔서 연관된 걸 하면 좋았었는데 네. 두 개가 동떨어진 거에서 좀 통일성이 좀 부족하고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네. 정말 팀원 이탈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권태소, 김상준 팀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망다니는 알람시계를 만든 김상준 장대수입니다. 저희 발표를 위한 제작 동기, 과정, 회로도, 작품 설명, 간단하게 아주 코드를 보여드리고 시연을 하고 질문 답하기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도망다니는 알람시계를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 핸드폰 알람시계는 시간을 휴식에 두고 쉽게 끌 수 있어서 이제 다시 끄고 바로 잠드는 일이 많아서 알람을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 도망다니는 알람시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은 먼저 부품을 선정하고 구매한 뒤에 RC카를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뒤 이제 핸드폰이랑 자동차를 연결하는 어플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초음파 센서와 서브 모터를 통해 동작을 확인한 뒤 남은 부품들을 모두 합쳐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면서 나온 그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앱 인벤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에 블루투스 연결을 눌러서 이제 자동차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시간을 보여주면서 알람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용한 부품 말씀드리겠습니다. DC 모터 4개, 서버 모터 1개, 초음파 센서 1개, 블루투스 통신 모듈 1개, 모터 드라이버, 4곱하기 패드, 아두이노 우노 2개를 사용했습니다.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한 후 이제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을 설정한 시간이 되면은 부저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움직이면서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거리를 인식해서 이제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갈지 설정을 하고 이제 움직이고 저기 위에 있는 키패드에 그 알맞은 비밀번호를 입력 시 부저가 꺼지고 차가 멈추게 됩니다.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준 다음에 책상 땡기 바닥에 알람을 추가해주면은 밑에 이렇게 알람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기다려야 돼서 기다렸다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도 원격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알람은 여기 안에 피해자 부저가 들어있어서 그 부저가 울리면서 이제 얘를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알람을 여기다 설정해 준다는 거죠? 네, 그 핸드폰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알람 시간이랑 소리도 이제 알람 시간이 되었으니까 뜨고 여기서 이제 소리 나면서 계속 돌아다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람 시간입니다. 근데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렇게 더 가까운 쪽이랑 먼 쪽을 비교해가지고 방향을 맞춰서 돌리고 여기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동안은 로봇이 움직일 텐데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그냥 이제 저희가 만든 목적이 이제 누워있으면 계속 자게 되니까 그리고 소리를 끌어 어쩔 수 없이 얘를 잡고 일어나게 돼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목적이어서 그냥 얘를 잡고 끄거나 하는 걸 만들었어요. 로봇이 강제로 막 바닥을 한 바퀴를 도니까 좀 로봇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동안스라이드 알람시계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뭐 인식하고 사람을 뭐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처음에 직진만 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이제 거리를 재서 이제 왼쪽 45도랑 135도를 확인한 다음에 또 이제 먼 쪽으로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서 사람을 따라 피해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벽 보면 피해 다니는 정도. 움직임을 알아주는 거예요. 네. 지금 학생들이 30초 알람을 이미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아, 그 알람을 이제 핸드폰 시계처럼 분단위로 맞춰놓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맞춰서 네, 알람 시간에 여기서 신호를 1을 보내서 1을 입력 블루투스로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10초만 뭐 초단위로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딱 아까 30초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30초가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 알람을 저희 맞춘 시간이 만약에 12시 1분 10초였는데 알람을 12시 2분에 맞춰가지고 50초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저희가 8시간 더 50분, 8시간 뒤에 맞추면은 또 이제 8시간 뒤에 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데모하러 왔잖아요. 여기 데모하러. 데모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짧게 그 시간을 좀 여기 데모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시간은 제일 짧은 시간은 몇 초? 해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음 시간 보내야 5시간. 5시간 뒤. 아니, 지금 사실 50분. 네, 59분이라서 이제 20초 정도 남아 20초 뒤에 움직이는. 근데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작업을 해줘서 보거든요. 그 이제 벽을 만났을 때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회전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람 시간입니다. 놔두면 이제 이런 건 초음파에 안 걸리면 멈춰서 저희가 저기 이거 끄기 전까지 저희가 버튼 누르기 전까지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약간 오른쪽에다가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약간 오른쪽에다가 보면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정면을 말고 네, 이렇게 각도를 벌려주면 이렇게 방향으로 좀더 돌아오게. 네, 질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팀 강대희 팀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
제목은 상대방 매체 분별 공정기구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적었지만 전자 소자들을 분별하는 기구로 나누고 싶습니다. 톤을 듣는 앞에 목차는 제작 동기, 제작 과정, 동작 구성, 소감의 고찰로 진행되겠습니다. 제작 동기는 전자회로 실험 시간에 학사들이 옮기고 인천사 있는 것은 그거를 자동으로 쓸모있는 거랑 골라내고 싶어서 일단 분류부터 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작 과정은 전자석을 제작하는데요. 전자석이 달린 팔 머리를 처음부터 하나로 앞뒤로 옮길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피드백 설계를 위해서 조계선 센서를 사용하고 팔 스크래치 분자를 위해서 수정부터 하나를 쓰고 그리고 그런 모든 동작 과정들을 하나 설계해서 팔을 만들고요. 전자석에 쓰일 배터리는 20개를 나눠서 한 용량 큰 배터리로 사용하게 했고요. 팔 상체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터리 크기들을 골라서 갖고 해상축도 그렇게 설계한 다음에 레일 전체의 동작을 설계하고선 거기에 맞게 부품들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동작을 못하는데 카메라 모듈을 USB 31로 쓰고 그걸 거치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자석 제작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쓰던 그림을 그냥 축에다 담아가지고 테스트해봤으나 이게 감수가 적고 결과가 적어서 그런지 충분한 세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은 감수를 가지고 추억의 무한 전류를 갈 수 있도록 설계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걸 만들었더니 자기화가 시간이 좀 길면 이게 부터에서 제대로 잡은 다음에 높이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돼서 제거하는 시간이 짧은 편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제작 과정은 노사 인으로 전자석 방향이 화면 지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앞뒤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머니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작 과정에서는 스택 모터를 사용할 거예요. 스택 모터의 동작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사용하였으며 내일을 저희 원팀의 워킹 구조물로부터 원판을 만들고 폰보드가 반만 자르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저기 만들었습니다. 원통을 조합할 판이 평가하려면 잡아당기는 힘이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저 원통을 돌리는 축이 볼트 2개로만 연결시켜가지고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격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빈것 같아가지고 공략 구성으로는 첫 번째로 레일에서 각 공간 모듈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에서 물체를 인식해서 물체를 분류된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팔머리에서 물체를 앞뒤로 이동시켜서 물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팔 문체에서는 물체를 수평 속으로 이동시켜 팔로 분류된 라벨을 생산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동작 구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강대 학생이 만들려고 지금 작동하는 저 물건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나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뭐 부품을 뭐 전자석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말고는 지금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전해가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잠깐이나마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기하고 시간을 좀. 일단 시각장애 플레이로 적응상태들을 따라서 물체가 선 노는 기준점을 잡고 인식하고 현생을 레일이 카메라까지 이동시키게 되고 그러면 카메라가 물체를 인식하면 인식해서 라벨을 붙이게 되면 다시 레일이 이 팔까지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팔이 전자석을 위치시켜가지고 이게 잡는지 큐브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혹시 잡히거나 안 잡히면 이거를 물체를 버리고 잡히면 물체를 라벨에 구성된 상대로 이동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성체만 골라내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있고 수단으로 분명히 카메라로 그러니까 소자들 분류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전자석을 집어서 위치에 놓겠다. 상자성체가 자성체예요?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는 자성으로 아닌데? 사성체와 비자성체가 나눠지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자성체와 거의 자화되는 정도가 유사해서 잘 잡히지가 않을 텐데 철과 같은 자성체면 잘 붙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상자성체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뭐 어떤 부품이 있을 때 어떤 부품을 곤란하겠는데 이 부품은 뭘로 구성이 되고 뭐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구체적인 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자가 자석에 잘 붙는 걸 분류합니다. 지금 데모 갖고 온 게 뭐예요? 플래스터랑 다이어그램, 네? 그림이가 근데 이게 수자들이 다리에서 자석을 붙여가지고 조작하는 거. 다 그 다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다리라는 다 붙는 거예요? 네. 붙는데 어떤 소재랑 상관없이? 네. 물체를 분류하는 건 카메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에서? 찍는데 사용하는 거 크게 지금 그럼 뭘 보여줄 거예요? 어느 거랑 어느 거를 집었는데 뭘 골라내겠다 미리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목적은 해당하는 숫자를 해당하는 상자에 넣는 거라서 근데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분류는 하는 동작으로 집어서 옮기는 동작으로 이렇게 되면 카메라는 안 되는 거고 집게 돼 있어요? 집게 만들긴 했어요. 당장은 안 되는데 뭘 집게 돼 있어요?
카메라는 스킵하고 집는 것만 해봐요. 읽어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피드백 받는 중. 전자석이라는 얘기? 아 지금 집었어요? 집진 않아요. 아 집진 않았고 지금 전자적이 자화가 된 거예요 지금? 자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붙어 있고. 이거 집에서 동작 잘 됐다가 여기 안 돼가지고. 다 보이는 거야? 다 된 거긴 한데 분노까지 원래 집에서 저기 붙었어요? 이게 동작 자체가 그 사실 여기 학교 와가지고 좀 건들다가 다 망가졌어요. 그 집에서 붙었어요? 네. 잘 붙었다고? 네. 지금은 전혀 되지 않아요. 네. 저기 그 동작을 봤으면 아주 저 노력 많이 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동작을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쉬워요. 예,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개의 센서도 다르고 흐름도 만들고 근데 자기화다란 말은 어떤 저기가 있어? 자기화라고는 뭐라고 네? 아까 자기화다라고 했었잖아. 그냥 늦게 만들자. 네, 다음 팀 김혜인, 박승진 팀 나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독 김혜인 작가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우산 알림입니다. 우선 모차는 프로젝트 속의 준비 과정,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 수행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날씨 예보를 보거나 비가 온다고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빈번히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산 알림이는 DHT 센서로 온습도 센서 값을 받아와서 블루투스 모듈 핸드폰 어플에 센서 값을 받아온 후 그 센서의 습도가 72% 이상,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LED가 전등대 영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블루 코딩을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모듈 성수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성수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어플 블루투스 시리얼 터미널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사용한 준비물은 문어보드, 케이블선, 그리고 미니 브레드 보드, DHT12 원스포 센서, HC06 블루투스 모듈, LED 점을 사용했습니다. 작품 제작 단계에서 저희는 모듈의 작품을 우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DHT11 센서의 코드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변수 선언을 해서 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받아올 수 있도록 한 코드입니다. HC06 블루투스 연결 코드입니다. 지금 우측에는 사진이 잘못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LED 이프 조건분을 사용해서 앞서 DHT 센서에서 받아온 값을 이용해 습도가 75도 이상일 때 전등되는 코드를 짰습니다. 이것은 앞에 코드를 다 합친 전체 코드입니다. 옆에는 전체 부품을 연결한 사진입니다. 센서는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암수선을 사용해서 보드에 직접 사용했고, LED는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브리드 보드에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완성된 모습인데요. 왼쪽은 내부 모습이고 오른쪽은 습도에 반응해서 전등했을 때 사진입니다. 추가로 저희는 제작 단계 중후반부에 모듈 및 케이블 고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 이후에 블루투스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간을 생략하고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조사점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 시험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용했던 블루투스 모듈 HC06이 그 블루투스 설정 코드의 AT 플러스 UART가 있는데, 이게 통신 속도, 그러니까 모듈레이트랑 그리고 스탑비트가 이제 0이랑 1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0일 때는 글자가 0일 때는 글자가 안 깨지지만 1일 때는 글자가 깨지거든요. 보통은 1로 되어 있는데, 보통 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샀던 블루투스 모듈이 1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만지다가 블루투스 모듈이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앱인벤터는 그 안드로이드 11 이상부터는 이게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1 이상부터는 이제 자바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시어노고, 그리고 자바에서 시어노를 번역하는 것도 여기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연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들 보여드리는 여기 이거는 이제 또 센서고요. LED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 그러니까 얘랑 이게 앱인벤터가 잘못해가지고 블루투스가 안 되니까 앱인벤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LED도 안 켜져서 온습도 제어를 한다는데, 온도와 습도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그 센서에서 습도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 값을 블루투스로 어플로 통신을 해서 어플로 일단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그 코드로 그 시리얼 모니터에 뜨는 그 구체적으로 말고 제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도 제어, 습도 제어. 온도 제어, 습도 제어가 아니라 아까 온습도 제어라고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습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온습도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 케이스는 만들어야 케이스는 만들어야 케이스는 사고 어차피 케이스는 사고 된다. 네. 수고했어요. 네, 다음 팀 김지은경, 이상현 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두이노 제3회 아두이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진상조의 김진경 이상입니다. 발표를 시작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의 제작 분기입니다. 최근 저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저희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고자 설계하였습니다. 항상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응급 차량들이 사이렌을 통해 주변 차량들인데 위급 상황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이렌이 들리지 않는 범위에 있는 차량들이 이 위급 상황을 알지 못해서 해당 구간에 차가 막혀서 이제 구급 차량들이 시간이 지연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에 있는 그 정체 구간의 차량들한테 미리 상황을 인지시켜 구급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작품 설명입니다. 작품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작품 제작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두 가지의 상황을 설정해서 작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는 차량이 횡단보도 주변에 접근 시 노란색 LED가 전등이 되어서 횡단보도와 도로 주변에 빛을 밝혀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와 또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끌어서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접근 후에 차량이 지나가면은 LED가 꺼지는 형식으로 작품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응시 차량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앞쪽에 있는 마이크 센서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LED 점등과 뒤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해당 구간 안에 있는 차량들에게 응급 상황을 알리는 상황을 거쳐서 그걸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작 설명입니다. 동작 설명은 작품 시험과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상황에서는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 LED를 설치해가지고 횡단보도와 도로를 불빛을 비추는 역할인데요. 근데 처음에 차량이 첫 번째 적외 초음파 센서를 지나간 후에는 노란색 LED가 전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지나가면은 노란색 LED가 전등이 되어서 횡단보도와 도로 주변을 밝힙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이 두 번째 적외 초음파 센서를 지나가면은 LED 등이 꺼서 전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해당 구간 안에 있는 LED들이 전송되면서 부저가 울려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작과 끝부분이라서 해당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SS가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크기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현재 제가 만져보니까 그렇게 너무 이게 반응도 잘 안 되고 센서가 또 너무 큰 소음에만 반응을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전자회로 시간 때 배운 이제 대역 통합 필터 등을 통해서 이제 특정 주파수, 사이렌 주파수 받는 신호만 받아들여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선상 실제로 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초음파, 다 끝난 건가요? 예. 초음파 첫 번째 거 인식을 하면 가만히 서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혹시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이건 초음파 센서이기 때문에 차량이 가까이 접근만 하면은 거리가 좁혀져가지고 노란색 불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하고 지나간 다음에는 이게 거리가 좁혀져가지고 LED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렇게 여러 대 차면 예. 앞에 차가 진입하고 예. 그 다음 차가 이렇게 그 사이에 빠져나가버리면 꽂아버리고.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꺼졌다 켰다 이런 식으로 접근될 것 같습니다. 횟수가 예. 안 맞으면 예. 버스 이게 진입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첫 번째 거 진입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될 때까지는 무시한다든가 뭐 그런 시퀀스가 있으면 예. 좀 예상할 수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차량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러 대 차량을 제작을 하지 못해서 직접 시연을 하지 못해요. 제작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알고리즘상으로 예. 첫 번째 들어간 두 번째가 이미 벌써 빠져나가버리면 첫 번째 들어간 횡단보도 있는데 그게 안 꺼져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 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적에서 센서가 이제 차량들이 여러 개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여러 대 차량이면 거리가 계속 이렇게 좁혀지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입후문을 써가지고 조금 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좀 예. 할 수 있어요. 거리가 나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오도프로만 지금 오도프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고 이제 첫 번째 변수 및 핑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업문과 루프문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발표가 끝났고 지금 바로 점수 합산해서 시상식 진행할 건데 지금 화장실 다녀오시고 5시 40분까지 다시 돌아와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